자, 미술 작품에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이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MG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자까지 이제 원금의 3배가 넘는 87억 원을 요구했다는데 경찰이 공개 협박하는 영상까지 올렸다고 그래요. 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네네. 조폭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 같은 영상이 공간이 나오거든요. 갤러리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공간에서 이 휴대전화를 든 남성,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 아마도 이 갤러리 대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굴을 또 때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또 여기에 다른 남성까지 합세하면서 겁에 질린 이 여성 피해자 에워싸기도 했고요. 또 잠시 뒤에는 이 전시된 그림 떼내가는 모습까지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음성 파일을 보면 경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위협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투자사 30대 A씨가 이 갤러리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8억 원 그림에 투자를 했는데 그 2달 안에 4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서 이 여성 피해자를 감금 폭행한 거고요. 원금보다 3배 이상 많은 87억 원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 또래 모임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신흥 조폭, 이른바 저희가 MZ 뭐 조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83년생으로 또 불사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감금이나 뭐 협박, 거의 뭐 조폭과 다를 거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조폭을 생각하면 지역이 보통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구성이 네네. 됐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MZ 조폭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그냥 나이별로 전국 단위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각지에 있는 또래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지금 과거 조폭과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건데 네네. 이번 사건에 개입이 됐던 사람들은 지금 넘버 3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 그 넘버 과거에 쓰리. 송강호 씨, 영화요?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송강호 거기서 씨 나온 따와서 영화잖아요. 조폭 이름이 불사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조폭들의 행동들, 뭐 폭행, 협박, 그다음에 뭐 업장 관리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좀 고도화돼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과거의 조폭들이 했던 행동, 지금 말하는 감금이나 폭행 등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놀랬던 건 이들이 어디 사냐면요. 강남에 삽니다. 강남에 산다. 강남에 살면서 무려 벌이는 특별히 없는데 월세가 1,000에서 1,500만 원 되는 그런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과연 이들이 지금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이번 사건뿐일까? 이전에 수없이 많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MG 조폭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 사회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전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폭에 붙는 뭐 이름들 그리고 이들이 활용하는 그런 범죄 수단도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세대 교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인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기반이 사실 온라인입니다. 이번 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범죄 조직이 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는 게 가장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이 가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MG 조폭과 관련된 사건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 불안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기 전에 지금 이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N번방 사건도 이와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 사이버 수사 인력 총동원해서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보다 더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규모도 꽤 커 보이고요. 단체 사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이게 단속이나 처벌 굉장히 좀 시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롤스로이스남 사건이나 뭐 맞아요. 람보르기남 사건이나 다 여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기반이 아니라 또래들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그걸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또 유혹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한 지역의 경찰이 한 지역의 조폭을 소탕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국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일찍 시작하면 오래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른 나이에 조폭이 되면 굉장히 늦게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조폭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회적 폐해도 클 수밖에 없죠. 아까 권사회 평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수사 당국의 단속이나 검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 온라인 텔레그램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낌새라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